자, 지금 이제 촬영 끝나고 LA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돌아가다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한인 채용을 돕고 있는 인터핏의 이영민 대표라고 합니다. 한인 채용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미국 내에 이제 한국인들 위주로 이제 채용을 돕고 있고요. 저희는 가장 빨리 채용을 후보자를 추천해드리고 있고 지금 13개 주에 한 160개 기업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헤드헌터 그런 그렇죠,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헤드헌터랑 조금 다른 거는 저희는 이제 이력서를 먼저 많이 받아놔서 16,600개의 이력서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에 저희는 좀 더 집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서치펌들은 리크루터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각자 다 이력서를 갖고 있고 회사 자체에서는 레주메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5년 정도 DB에 신경을 쓰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리크루터들이 없어도 데이터 중심으로 빨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을 취업을 알선해준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잡코리아나 대기업 공고 나오면 거기 지원을 하거든요. 미국 내 한인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한국은 신입들의 경우에는 공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들 같은 수시 채용이 있는데 여기는 채용 공고를 올려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잡코리아 같은 그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올리는 게 지역 내 신문사나 방송사 이런 채용 공고들에 올리는데 그것보다는 더 빨리 뽑아야 되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한테 직접 의뢰해 주는 게 많은 거죠. 구글링하고 찾을 수 없는 채용 정보도 저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채용 공고를 여기 SNS나 이런 게 올리는 게 아니라 타겟팅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회사 관심 있냐라고 저희는 타겟팅으로 컨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5년 전에 여기 와서 설립을 했고 지금 이제 얼바인에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왔다는 거는 원래 한국에 계속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나이가 7, 8년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40 초반에 미국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쵸. 40 딱 됐을 때 왔죠. 그러면 그때 당시 한국에서 뭐 40 하셨어요? 원래는 HR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었고 2013년부터 전에는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의 인사팀에 있었죠.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기업의 조직 문화라든가 채용 노하우라든가 직무 교육이라든가 임원 코칭이라든가 이런 강의랑 컨설팅 위주로 하다가 이제 2018년 9월에 이제 저희가 리크루팅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한테 의뢰해 주신 분이 미국의 한인 여성들이 만든 라엘이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한국 법인을 담당할 직원들의 의뢰를 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오렌지 카운티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죠.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인보이스를 처음 미국에 끊으면서 미국에 한인 채용 니즈가 있는가 그 출장을 한번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고객사들이 바이링구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어랑 영어를 다 할 수 있는 인재 이걸 찾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미국 올 준비를 해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벌써 그렇게 해서 미국 생활 5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미국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하고 살고 있죠. 대표님의 사업을 위해서 가족이랑 다 같이 갑자기 다 그렇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갑자기 오게 됐는데 이제 E2 비자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 이민 말고 내가 한국에서 하던 사업체를 가지고 미국에서 이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해서 2019년 4월에 제가 출장을 왔고 2019년 6월에 다시 와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2019년 8월에 E2 비자 신청 들어가서 2019년 9월 15일 날 E2 비자를 받고 바로 한 달 만에 10월 15일 날 왔어요. 뭔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막 거기에 좀 미쳐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그거 아니면 안 돼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빨리 진행이 돼서 오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미친 듯이 미국으로 갈망해서 왔잖아요. 예.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미국 삶이? 저는 만족을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싫어해요. 왜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뵈면 부부 둘 다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삶이 너무 무료하거나 불편하거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걸어 다닐 수 있고 교통이 잘 돼 있고 청결하고 안전한데 여기엔 또 그렇지 않으니까 서울의 그런 편리함에 익숙한 분들은 여기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미국을 심심한 천국이라 하고 한국을 화려한 지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놀기는 너무 좋다 한국이 또 즐기기에도 너무 좋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공기도 별로 안 좋고 사교육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한국도 되게 좋은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미국도 좋은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미국의 부족한 점은 뭘까요?
미국의 부족한 점은 이제 안전하지가 않죠.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북한보다 안전하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전쟁이 나야 하는 거고 즉 일상 지금 이렇게 운전하는 중에서도 저는 후추 스프레이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 마트 같은 데 갈 때도 항상 후추 스프레이를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총기 사고나 이런 게 날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불안해하면서 사는 게 있죠. 대표님 실제로 그 총기 사고나 주변에 총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왜냐 얼바인은 그나마 굉장히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뭐 25년 동안 FBI 선정 가장 안전한 도시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얼바인은 총기 사고가 많지는 않으나 요즘에 조금 강도나 도둑 또는 이렇게 애플 스토어 같은데 이제 강도가 막 들이닥치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얼바인도. 지금 21세기예요? 네, 그럼요. 대놓고 애플 매장을 탄다고요? 그렇죠. 총 갖고 들어와서 와. 네, 다 뜯어서 가져가요. 얼바인이 그런데 다른 데는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반대로 장점은 뭐예요? 우선 사람들이 다양하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깨끗하고 자연이 너무 좋고 캘리포니아 특히 날씨가 너무 좋고 좀 자유롭고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고 막 이런 불행하고 막 그런 걸 느끼는데 여기는 남이 뭐 하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행복 이런 건 또 미국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또 미국의 백인 엘리트 사회에 가면 치열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인이고 백인의 엘리트가 아니니까 그런 주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백인들도 서울같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막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답은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아 미국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행복할 거야. 제가 와이프한테도 한국에 잘 살고 있는데 왜 가냐고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행복하냐고. 한국에서의 삶이?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와이프는 서울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삶이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들이 네. 미국을 갔잖아요. 네. 아내분도 그걸 좀 동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쵸. 막상 와보니까 경쟁으로 발생한 스트레스보다 무료함이 더 힘든 건가요? 그쵸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거는 대표님,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업무폰이 계속 먹통이고 사무실 인터넷도 끊기고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정당 몰라요, 아정당? PD님은 오늘 나 때문에 78만 원을 굳히는 거예요. 손에 안 보게 되는 거죠. 아정당을 모르잖아요? 전환지원금 50만 원을 놓칠 수 있고 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정당이 좋은 게 뭐냐면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지원금을 받으려면 꼭 부가 서비스 가입하라고 하잖아요. 아정당에 그런 게 1도 없어. 어떠한 부가 서비스 가입도 없이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입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거기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히 두잖아요. 최대 78만 원이 손해예요. 이게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다른 것보다 지원금이 적을 시 차액의 120%를 보장해준대요. 그리고 365일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퇴근하고 한번 이따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PD님 사무실 이사해야 되잖아요. 아정당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사, 이사 청소까지 무료 견적이 가능하고 이사업계 최초로 물품 파손 시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하거든요. 딱 명심하세요. 휴대폰, 가전 렌탈,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우리 모두 아정당에서 혜택 받읍시다.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거는 차가 멈춘 상황인데 네. 미국에서는 차가 잘 멈춰요. 연기가 나 차에서. 왜 그래? 오래된 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밀어줘야 되죠. 와, 되게 이거 힘이 힘이 좋으시네. 엄청 세시네. 야, 이게 흔한 일이에요? 아주 흔하죠. 아, 3주. 가게 번호판 다니셨어요? 차에 대해서 한국보다 정말 오래 타고 그 심지어 사고가 나도 차를 안 고쳐요. 막 청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놔요. 그리고 차가 그냥 박살이 나는데 그 상태로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는 왜냐면 조금만 긁혀도 바로 고치잖아요. 그쵸. 그런 게 없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차가 보여주기식으로 많이 과시되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나요? 여기는 재밌는 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녀요. 오. 은퇴를 하고 엄청 좋은 럭셔리 차, 뭐 페라리 정도가 아니라 뭐 벤틀리나 보면은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가 되게 많으신 백발의 노인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하지 못했던 거를 은퇴 후에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는 젊을 때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막 연세 드신 분이 막 그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그런 건 많진 않잖아요.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왔댔잖아요. 네.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자녀분은 지금 몇 살이세요? 이제 11살이죠 미국 나이로. 곧 중학교 갈 시작이네요. 그렇죠. 미국에선 중학교 어디로 보내실 예정이세요? 미국에서 중학교를 안 가기로 결정했고요. 네? 한국에 있는 이제 외국인 학교로 가기로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여러 장점들이 있어서 미국에서 지내지 않고 이제 외국인 학교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아, 그래도 그냥 미국에서 계속 중학교 다니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별로인가 보네요. 미국이 저는 어렸을 때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학교나 사춘기 때 고등학교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분들이 사립으로 애를 보내요.
그 이유는 젠더 이슈나 마약 문제가 좀 있어요. 젠더 이슈란 게 어떤? 젠더 이슈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법이 좀 통과됐는데 자녀가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빠 난 여자가 될 거야. 그러면은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 안 돼요. 뭔 소리예요 그게? 부모가 터치할 수 없다. 자녀의 성에 대해서. 터치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고소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이가 부모님을 그렇죠, 고소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약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뭐 마약의 청정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막 아무 데서나 막 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마약을 뭐 사고 팔고 뭐 하는 비율이 여기는 대마초도 합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춘기 때는 사립으로 보통 보내는데 한국에서 키울 거냐 아니면 미국에서 키울 거냐 이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중고등학교는 그럼 한국에서 보내실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대학교는 대학교는- 미국으로 가는 거죠. 다시요? 네. 왜냐면 이제 영주권이 있고 또 애도 이제 영어로 여태까지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보단 영어가 편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해야죠. 제가 많은 분들을 여기서 컨택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제 아이들을 미국에 보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손을 놔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비자 이슈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살고 싶어도 미국에 좋은 대학을 나와도 결국엔 비자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학교를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인정을 받았고 이제 너 여기서 취업해서 다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회사는 당연히 오래 다닐 사람을 뽑는데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이제 1년 정도 근무를 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면 스템 비자라 그래서 좀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긴 하지만 비자를 더 길게 받을 수 있는 스폰을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스폰을 안 해주죠. 왜 안 해줘요? 왜 해줘요? 핵심 인재도 아니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많다. 그렇죠. 반드시 한인이 필요한 회사가 아닌 이상은 백인을 뽑아도 되고 히스패닉을 뽑아도 되고 비자가 있는 사람 위주로 뽑게 되고 점차 비자 스폰을 안 해줘요 회사들이. 그리고 비자 스폰을 해주게 돼서 받게 되는 비자가 H1B인데 H1B는 4월에 신청을 받아서 추첨제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자를 스폰을 해줘도 될 확률이 20%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열심히 해줬어. 근데 H1B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랐는데 미국에서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비자가 없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내가 미국에서 막 하버드 나오고 명문대 그쵸. 다 나왔는데 취업은 다시 한국에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 자녀를 만약에 보냈다. 꼭 비자를 해줘라. 영주권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줘라. 그래야 애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을 때 한국에서 살지 미국에서 살지 선택권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악용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너 비자 줄게, 영주권 줄게 하면서 악용하는 회사에 굉장히 저임금으로 다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는다고 했다가 안 넣는 뭐 사기성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신분이 되게 중요하다. 좋은 데 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부모가 자녀한테 마련해 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애만 그냥 빌딩 하나 팔아가지고 중학교 때 미국 혼자 보내놓고 보딩스쿨 보내놓고 보니까 비자가 없어. 그러면 뭐 MIT 나오고 좋은 학교 나와도 결국에는 한국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거의 다죠. 거의 다. 근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요즘 한국의 자산가들이나 부자들이 지금 이민을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 이민을 가기 가장 좋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보세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가능한 빨리. 근데 이제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중학교 때 애를 보내면 늦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친구들 다 한국에 있고 본인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의지가 있는 친구들 빼놓고는 이제 부모가 가라고 했을 때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네이티브가 사실 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인종과 상관없이 많이 놀거든요. 놀이터에서 야 너 누구야 이러면서 뭐 백인, 히스패닉, 중동 막 에이시안 막 섞여서 노는데 중학교 때만 돼도 인종끼리 좀 놀아요. 그 커피숍에서 모여있는 거 보면 인도는 인도 애들, 중국은 중국 애들 그런 어떤 다문화를 느끼기가 이미 늦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머리가 커서 쉽게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많은 분들한테는 보낼 거면 최대한 가능한 빨리 미국에 보내라. 안 보낼 거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보낼 마음이 계속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중학교 때 보내서 애가 적응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한국을 가야죠.
다시 돌아와요? 예, 돌아가는 분도 꽤 있어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미국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저는 아주 행복하죠. 이유는요? 노이즈가 없는 되게 심플한 삶. 저는 성향이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는 성격인데 ENFP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단순함의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 사실 거죠? 이제 한인들의 채용을 돕는 사업을 이제 계속 해야죠.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야죠.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삼겹살 먹으러 지금 와 있는데 되게 뭔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대표님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토요타, 현대, 토요타, 테슬라 지금 현대차가 있긴 한데 네. 거의 다 지금 일본 차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일본 차가 인기가 많죠.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한류가 현대도 판매량이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뭐 BTS나 뭐 한류 문화가 열풍이다. 뭐 김밥도 대박 났었잖아요. 저는 원래 국뽕에 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싸이 씨가 미국에서 강남 스타일 터졌을 때 정말 모든 사람한테 이제 K-팝이 전 세계를 잡았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국뽕에 취한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느끼는 바는 물론 예전보다는 당연히 K-팝이나 K-문화가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주류는 아닌 것 같아요. 빌보드까지 빌보드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정말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백인 사회의 주류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K-팝이란 장르가 새롭게 나오고 TV에서 이제 방시혁 의장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이제 K-팝이 위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것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이제 판매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히스패닉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저는 많이 퍼져 있다고 생각해요. 막 백인들이 K-팝을 막 찾아서 듣고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느낀 바는 그렇고 또 한국 음식 자체가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음식처럼 미국에서 완전히 보편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내에 에이시안 인구가 10%가 안 돼요. 백인이 이제 50% 정도 되고 히스패닉 그다음에 흑인 한인들은 또 에이시안 인구 중에 인도, 중국, 필리핀 그 다음인가 아무튼 순위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의 민족이죠. 아직까지는 K-팝이 진짜 메인스트림을 가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뽕에 취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아직까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을 다 씹어 먹은 건 아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막 K-팝 듣고 이게 아니죠. 근데 이제 큰 변화는 뭐 저희 딸 학교에 이제 K-팝을 듣는 애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아직은 너무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저는 너무 좋아요. 좀 라이즈도 되게 좋아하고 라이즈도 얼마 전에 이제 LA를 배경으로 게러 기탄가 뮤직비디오로 LA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BTS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어느 정도 주류의 문화로서 여러분들이 딱 제가 미드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한도 안 보시고요. 한드도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제 미드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미드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에이시안이 몇 프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워킹데드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에이시안 한 명 나와요. 다 백인 아니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좀비들 중에서도 에이시안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또는 에이시안이 아직은 자리 잡기에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 인구가 훨씬 많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